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소유 거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가 변동률도 하락해 땅값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제주도가 제2공항을 연결할 간선도로 확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 경제가 5%대의 성장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은 늘고 사회 안전망도 열악합니다. 불안한 정세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개인 기부가 크게 줄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토지 거래가 줄고 땅값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제주에 몰아쳤던 부동산 광풍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거란 분석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도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가 이루어지던 토지 거래가 최근에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투기성 대규모 토지 거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큰 토지들 같은 경우는 거래하기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거래가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고.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토지 거래 실적은 6만 5천여 필지, 7만 200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는 2.7% 줄었지만 면적은 15%나 감소했습니다. 투기성 거래는 줄고 실수요 중심의 소규모 토지 거래 중심으로 변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투기 행위가 줄면서 지가 변동률도 지난 1월 1.47%에서 6월에는 0.48%, 10월에는 0.34%로 점차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필지로 이렇게 분할해서 어떤 파는 행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실수요자가 자기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분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좀 차단이 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가 3필지 이상 분할된 토지 11,300여 필지를 전수조사해 세무소에 통보한 투기 의심 토지만 4천여 필지. 지난 2월부터는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 분할 제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기 행위에 대한 강화된 단속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조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내년부터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제2공항에서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될 예정이지만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산읍 제2공항 건설과 함께 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2공항에서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확충됩니다. 제주시와 제2공항을 잇는 간선 노선안은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안은 기존 번영로 20km를 활용하고 나머지 15km에 이르는 2차선 구간은 4차로로 넓히는 안입니다. 네 번째 안과 다섯 번째 안은 중산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고 일부 구간을 신설하는 안으로 공항까지 도달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비가 4천억 원 넘게 듭니다. 서귀포시와 제2공항을 잇는 노선안도 5가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서성로 25km를 4차로로 확대하고 성읍 민속마을을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성읍 민속마을에서 종점부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중산간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한남리에서 일출랜드까지 23km를 신설하는 안으로 공항 도달 시간이 37분으로 가장 짧지만 사업비는 가장 많은 6천억 원이 듭니다. 구토부하고 이제 기재부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이제 최적의 안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도달 시간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간선도로 확충 사업비가 최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국토부와 협의해 구국도 도로건설안을 마련하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11월에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탐나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내년 2월 마무리됩니다. 제주도는 586억 원을 투자해 산지천 주변 4만 5천 제곱미터에 탐나광장을 비롯한 광장 3곳과 공원 등을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문화광장을 원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1,500만 명에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늘고 경제 성장률도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정작 도민들의 체감하는 삶의 질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은 69.2%.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내 상용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29만 4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3만 원 적고 격차도 7년 사이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와 단순 노무자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초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1만 2천 원으로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출산율은 20년 만에 0.35명 감소해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열악합니다. 제주 지역 인구 10,000명당 무용고 사망자는 0.75명으로 전국 대비 3배나 높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5.2개에 그쳤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행정시에 있는 독거노인 센터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생활관리사들도 좀 대폭 좀 많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00명당 54.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 도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독감에 걸린 학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지난주 11명 수준이던 초중고교생 독감 환자가 지난주에는 177명으로 16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인플루엔자 판정을 받은 학생은 등교를 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나눔의 손길도 얼어붙고 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개인 기부마저 줄어들면서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은 당장 추운 겨울이 걱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신이 불편한 성인 장애인 17명이 낮 시간에 생활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원예와 수영, 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 연말이 되면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와 물품 기증 등 후원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에 후원이나 기부금이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거든요. 운영비나 이런 게 조금은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후원 대체가 좀 많이 필요한데 도민과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사랑의 온도도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 40억이 백도로 환산돼 온도탑에 표시되는데 모금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온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금액이 5천만 원 줄어들면서 사랑의 온도도 6도 낮은 24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경직이 되다 보니까 기부나 총량을 올리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액이 높고 또 지금 현재 실적은 낮은 편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청탁금지법으로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고 최악의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 행동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며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제주에서 열린 9차례의 집회에 연인원 4만 명이 참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처벌, 새누리당과 재벌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허위 서류로 농지를 사들인 뒤 땅을 쪼개 되팔아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해안동에 과수원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 신고로 토지를 구입한 뒤 합병과 분할을 거쳐 6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며 투기성 난개발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경주말을 다치게 한 뒤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 관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근무하는 마방에서 경주말을 고의로 다치게 한 뒤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귀포항에 계류 중이던 서귀포 선적 3.7톤급 연안 복합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112 구조대와 해양오염 방제팀을 보내 기관실로 들어간 바닷물을 빼냈으며 선주 등을 상대로 침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림에서 발생한 우유공장 창고 화재 사고에 대해 국과수 합동 감식이 이뤄집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요청했으며 모레 오전 소방당국과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